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2020년 6월 13일 오늘 두 강의를 할 텐데요. 조선은 끝났다 1, 2. 조선은 두말할 없이 북한을 말합니다. 북한은 오래 못 견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조짐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수령 지배 있잖아요, 그죠? 김일성 이 자식들이, 후손들이 철옹성처럼 거의 사적 지배를 하는 체제 아닙니까, 그죠? 수령 체제. 그 체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원수 김정은이가 아직도 껍데기는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속은 보니까 수압이더라. 그 다음에는 요즘은 이제 김여정이가 당 중앙이 됐다, 이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제2인자 또는 사실상 이미 최고 존엄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하튼 김여정이가 지금 그 전면에 나서 가지고 실제로 북한에서 교시를 내릴 수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 누굽니까? 수령부입니다. 그 이외에는 가르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신적인 존재만이 오직 가르침을 줄 수 있거든, 교시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여정이가 교시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김여정이도 보니까 지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눈에는 그냥 꼭두각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이 되는 꼭두각시더라.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게 5월 1일 날 20일 잠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짜잔 하고 이제 김정은은 건재하다, 김여정도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죠? 장면인데, 이거 보면요, 김정은의 모습을 옛날 사진하고 비교해가지고 가짜다, 어쩌다, 대역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데, 대역이든 아니든 확실한 건 뭐냐 하면은, 나중에 언제 여러분들이 기회 나오면은 한번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싱가포르,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의 김정은하고, 그 다음에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하고, 그 다음에 이 김정은하고 각 1년 사이 정도인데,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노이하고 싱가포르 하노이는요, 굉장히 귀티가 나고 또 아주 웃는 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살도 그렇게 안 쪘고. 근데 여기에는 똑같은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망가진 거예요. 여기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왜 망가졌는지는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는데, 여하튼 그 조미 회담이 잘 안 되면서 사실은 다 줄 거 다 주고, 그죠? 귀때기까지 막 맞은 거거든. 사실은 트럼프한테 완전 당했거든. 그러니까 속은 상하지 화는 나지 말이죠.
미치겠는 거라, 최고 수령이 말이야. 그러니까 몸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맞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김여정이는 보면요, 야, 이거 대역선거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김여정이 모습이 얼굴이 굉장히 길어요. 김여정이가. 그 다음에 광대뼈가 있고 여기가 좀 들어가고 한 그 얼굴이 윤곽이 그죠? 굴곡이 심해요. 근데 여기는 오동통하게 거의 굴곡이 없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얼굴이고. 그 다음에 이 턱이 굉장히 길어요. 김여정이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귀가 있잖아요. 그죠? 귀가 여기 귀가 쫙 쫙 내려졌어요. 귀 끝이. 근데 여기에는 내귀맨으로 이렇게 싹 올라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아, 이건 김여정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맞든 아니든, 이거는 연출한 장면이다. 이거는 건재를 연출하는 장면일 뿐이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진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완전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닙니다. 그냥 김일성 신국입니다. 김일성이 신이고 그 신의 아들들이 지배하는 나라다. 딱 그겁니다. 근데 여하튼 이 김일성 신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최근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고예요, 변교. 이상한 일. 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좀 꼽아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일어날 일 세 가지만. 옛날에는 변고가 잘 안 일어나겠죠, 그죠? 왜? 김일성 신국 체제가 확고하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이 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선 김여정이가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3월 3일 날. 금년 3월 3일 날. 이게 참 북조선에서는 이때까지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 친척이 있잖아요. 그죠? 백두혈탕에 누가, 수령 이외에 누가 담화문을 발표한다. 그거 있을 수 없던 일이에요. 더구나 여자가. 남존 여비가 아주 확고한 북한에서. 남존 여비가 북한이 세계 최고의 남존 여비예요. 그걸 딱 보여주는 게 김정은이가 담배 피우는데 김여정이가 잿더리 들고 따라다니고 있잖아. 이보다 더한 남존 여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보다 더한 남존 여비 봤어요? 똑같은 백두혈통인데도, 그죠? 이거는 북한 사회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런 따까리가 개인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한다? 하녀가 몸종이 담화문 발표하는 거 똑같아요.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따까리가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그것도 여자 따까리가 그죠? 사실상 김정은의 하녀입니다. 그죠? 하녀. 요 위상 보면 딱 하녀죠. 모든 일에 따라다니면서 다 가위 갖다 바쳐, 뭐 갖다 바쳐, 뭐 갖다 따라다니면서 막 시다발이 노릇 다 하죠. 그렇죠? 그건 몸종 아니고 뭡니까? 근데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정말 여자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지만 더구나 아직도 부끄러움이 많고, 그죠? 날씬해지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런 32살 나이의 여자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해야 되거든요. 대남 악담을 하거든요. 담화문 내용이 딱 그래요. 그래서 김여정이가 청와대 겁먹은 개다. 전능한 사고방식에 경악한다. 이 하는 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뭐라 합니까? 한 말도 안 하죠. 입 꾹 다물고 이제 알겠습니다. 이하고 앉아있죠. 그런데 풍선 날리는 데는 미쳐 날뛰죠.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일까? 김여정의 몸종일까? 빤하잖아요. 그 다음에요. 태양절날 금수산 태양궁전. 태양궁전이 뭐야 또? 이게 그죠? 기원전 3000년 때나 하는 언어예요. 그거 아닙니까? 아니, 신석기 시대만 돼도, 신석기 시대 아니라 철기 시대만 돼도 이런 소리는 안 해요. 태양절이니 어떠니. 정말 세계 최악의 수준이에요. 태양절이라는 그 말이 있는 사회는. 그래가지고 여하튼 금수산 궁전에 참배를 하는데 집권 이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때 참배를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미국발로,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설들이 나왔죠. 그죠? 중태설, 사망설, 수술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나왔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요, 수술설, 사망설 그거 다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감금 내지 쫓겨나가지고 참석을 못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이 자맹, 평양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태양절 참배 불참은 북한 주민들한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나라야. 이게 왕조시대가, 이 왕조시대 하는 짓이잖아. 그죠? 이게 뭐야. 근대 국가의 핵심 뭡니까?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민주주의 기초고 주권자죠. 그렇죠? 뭔데 왜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대가리 숙여가지고 인사를 해요? 근데 남한테 똑같아. 봉화 가가지고 대가리 숙여가지고 머리 찢는 사람들 많아. 똑같아. 백두혈통하고 봉화혈통하고 비슷한가? 그 다음에 그래서 태양절에 참여 안 한 거는 이거는 사실상 뭡니까? 최고 수령의 지위를 사실상 잃어버린 거다. 나는 그래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그래가지고 5월 1일 날 짜잔 하면서 나타났죠. 그죠? 4월 12일부터 어디가 본지 거의 실종 상태다가 짜잔 하면서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나온 내가 주목하는 것은 김정은 또 이런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요겁니다. 2020년 5월 1일입니다. 이게요. 1997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3년 후에 결정이 됐어요. 주체현으로 쓴다, 앞으로. 그리고 주체력을 쓴다. 그리고 1912년 김일성이 태어난 일이 주체원년이다. 완전히 서기 원년하고 똑같아.
예수급이야, 예수급. 그 다음에 생일을 뭐로 하나, 크리스마스를 이제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또 이제, 12월 25일이 아니고, 여기는 4월 15일. 이래 이제 결정을 해요. 주체 연어 쓰고 태양절을 지낸다고. 그래서요, 북한의 모든 공식 연도 표기는요, 주체 연어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꼭 필요할 경우에 갈로 안에 서력 기원을 넣습니다. 2020년, 2015년 이래 넣어요. 근데 보세요. 2020년이라고 써야지 있잖아요. 주체 연어가 빠져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태양절 참석 안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김일성 신국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이제는 보통 국가야. 서력 기원을 쓰는 나라야. 딴 나라하고 우리 다르지 않아.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 연호를 부정하는 것은요, 김일성 신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김일성 족속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누가 이랬을까? 누가 주체하는 걸, 주체 몇 년, 109년을 딱 안 쓰고 열애 세도록 만들었을까? 만약에 김정은이가 진짜 실권이 있었다면 이거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 작살 났겠죠, 일어서는 놈들. 에? 그건 뭔 삽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등장한 김정은과 김여정은 사실은 허수아비 불과한 거 아니냐.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죠, 올 2일 날 이제 이 영상을 공개했거든요. 제가 되게 주목한 게 2020년 저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이상하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다가 이제 5월 1일 날 그래 하고는 그 다음에 좀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그죠? 김여정 6.4 담화, 6월 4일 담화가 나오죠, 그죠?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가 나오는데, 이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는, 그죠? 담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담화가 보여주는 뭐가 있어요. 북한에 엄청나게 급변 사태가 발생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담화가. 그래서 우선 김여정의 노동신문 담화부터 좀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 노동신문의 이 기사들을 보면, 남조선 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 적대 행위 감행,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 이건요, 이 기사 난 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안 읽어본 분도 있을 테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들인지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난 5월 31일 탈북자 쓰레기들이 전년 일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일대에 기어나와 반공화국 일화를 살포하는 망동짓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사태의 엄중성을 경고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보세요. 망동짓, 기어나와, 쓰레기. 그러니까 얘들은
탈북자들을 모독할 수 있는 최악의 언어를 총동원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짓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스스로 청하지 말라. 왜 저렇게 짓밟으려고 했을까? 탈북자가 개미새끼 같으면 짓밟으려고 했을까? 했겠어요? 개미가 뭐 발등에 올라온다고 사람이 뭐 물려가 죽나? 아니죠? 탈북자가 어마어마하게 겁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값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 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다. 이 말이 그죠? 뜻하는 바가 있어요. 이제는 문재인이가 사기쳤잖아. 그죠? 비핵화 틀림없다고. 그죠? 한국인한테만 사기친 게 아니고 세계에 다 사기쳤죠. 그렇죠? 근데 어제 비핵화 얘기합니까? 샥! 입 다 닫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더 싫은 게 뭐냐면은 핵 문제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존엄을 건드린 것도 뭐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핵 문제 가면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김정은하고 연결되어 있죠. 김정은이가 국가 핵무력은 완성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막 국제 병신 쪼다 다 돼버린 거죠. 국내에서도 완전 쪼다 다 돼버린 겁니다. 김정은이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2년 이상. 태를 묻은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 추물들이 사람 흉내를 내보자고 기껏 해본다는 것이 저런 짓이니 구린내 나는 입건사를 못하고 치서대는 것들을 두고 똥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막 이 사람들의 분노와 적개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겠죠? 그렇죠, 그죠? 그 분노와 적개심에 찬 미친 여자가 옛날에 우리 집 뒷집에 살았거든요. 와, 그 사람이 한번 입 열고 욕해대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혼비백산이야, 주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오면서 있잖아, 그죠? 막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는 그 집에 살지는 않는데 우리 엄마가 사실 때인데 유리창을 쭉 깨보고, 그죠? 진짜 겁에 질려요. 딱 그 여자가 생각나. 그 미친 여자가 생각나.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들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이 놈이 더 밉더라 하는 거, 이 누구겠어요? 문재인이 아니겠어요? 그죠? 문재인한테도 이제 놈이라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남조선 당국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요, 실제로는요, 얘들도 4.17 이후에 삐라를 뿌렸어요. 북한에서. 대남 삐라 뿌렸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그거 듣고 나왔는데, 뿐만 아니라 얘들은 입만 열면 내정 간섭하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지시를 하죠, 아예. 이번에도 담화에서 한 지시가 뭡니까? 저 탈북자들을 절대로 삐발을 못 부리게 금지시켜. 작살내버려. 이 지시 아닙니까? 저거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감나라 콩내라, 완전히 그 문재인을 하인 부리듯이 하면서, 저거한테는 한마디만 해도, 풍선 하나만 날아가도 미친 것 같이 날뛰고 있어요. 왜 이런 버르장머리를 들였을까? 누가 그런 버르장머리를 들였을까?
예? 문재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무슨 개지랄 할 때마다 굽실대니까 떠받들고 시킨 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보수 타파라 해가지고 보수 타파 해가지고 지금 미통당 그 자유한국당 없애버리고, 그죠? 미통당 저 엉터리 미통당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죠. 진짜 보수 타파한 거예요. 북의 지시를 그대로 이용했어요. 부정선거 해가면서까지. 그 다음에 수령 교시들이 많죠. 유튜버 작살내뿌라, 윤석열이 제거해라, 민경욱이 조져라, 윤미향이 보호하라. 이거 전부 수령 교시예요. 북한에서 내려온 교시들이에요.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저거는 하고 싶은 얘기, 삶은 소대가리니요, 미친 개가 지인다느니 온갖 소리 다 하면서. 이건 완전 깡패. 그냥 깡패. 양아치 깡패. 얼마 있지 않아 6.15 20도를 맞게 되는 마당에 우리의 면전에서의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의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여 표현의 자유여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다. 이 뭐냐 하면요, 대법원에서 그 삐라 북으로 날리는 거, 저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얘들이 하는 얘기는 개인의 자유거든 그 표현의 자든 그런 나발이고 필요 없어. 저건 무조건 막아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의 헌법을 너가 스스로 파괴해. 이걸 강요하는 겁니다. 또 그러겠다고 나서고 있고, 문재인이가. 문재인보다 오시면 한술 더 뜨는 인간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만약 남조선 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 데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따라 세우지 못한다면, 아니 저거는 동족에 찬 악의의 얘기를 입만 열면 하잖아. 아닙니까? 근데 저거한테는 말도 못하게 신성불가침이야. 그런 버릇을 누가 들였어요? 문재인이가 들였잖아. 그걸 또 올라가면요, 김대중, 노무현 또 거의 비슷해요. 아니 그런 땡깡을 부리면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품격을 가지지 않으면 아예 상대를 안 하고 귀때기를 서너 찰 때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러면서 협박하는 게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북남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 그 다음에 남북 군사 합의 파기, 이런 걸 이제 협박을 합니다. 보세요. 여기서도 주체 109년 6월 4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왜 얼마 전에는 주체로 안 쓰다가 지금은 주체로 쓰느냐? 그때는 완전히 내가 볼 때는 군부 세력이 틀을 잡고 저 멋대로 했는데, 보니까 주체 안 쓰고 그러는 게 오히려 북한 내부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김정은 체제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 김여정의 노동신문 담화를 보면요,
두 가지 급변 사태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들어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김여정이 교시하는 사람, 교시자. 다시 말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수령이죠. 그죠? 원수고 수령이죠. 그 최고 존엄으로 등극했다는 겁니다. 왜? 김여정이 담화가 그죠? 조선 반도를 격동시키고 있잖아. 다 움직이고 있잖아. 그렇죠? 아니, 김정일의 말, 누가 그죠? 김정은을 대신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인 체제 국가에서는. 김정은은 가만히 있고, 김여정이가 나서가지고 극하고 있잖아. 교시는요, 딱 한 사람밖에 못 내려요. 최고 권력자. 딴 사람이 교시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1인 독재 체제 유지되겠어요? 절대 아니지. 독재라는 게 뭔데? 독재라는 게요, 혼자 말하는 게 딕테이터예요. 지 혼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딴 사람은 다 듣도록 만들고 혼자 말하는 사람은 그게 독재자예요. 우리 주변에 독재자 많죠? 그죠? 그래서 김여정이 그 북조선에서는 평양 총궐기 군중대회가 열리죠. 그렇죠. 여기서 온갖 정말 막 욕설이 난무하죠. 근데요, 지금 보면요, 그것도요, 북한에서요, 지금 군중대회를요, 지방에서는 열지도 못해요. 평양에서 열 수가 있어요. 평양은 특별도시 아니에요. 특별시 아니에요. 그죠? 특권 시민이 사는 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아니면, 여기를 벗어나면 평양이, 그 북한이, 그죠? 동원체제가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북한은 그만큼 지금 심각해요. 근데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잘해야 돼요. 그죠? 쟤들 농간에 놀아나면 안 되고, 이럴 때 저쪽이, 그죠? 오히려 이런 내부 분란이 확대되도록 이쪽이 도와줘야 돼, 해줘야 돼요. 삐라도 뿌리 뿌고. 어? 얘들이 삐라에 미치잖아. 그죠? 근데 삐라를 뭡니까? 정부에서 뒷돈 대줘가지고 매일 한 100만 장씩, 그것도 그 정도 1년에 한 100억만 하면 돼요. 북으로 날려보내면요, 어디에 뜰까? 미쳐 날뛰겠죠. 그럼 너가 한번 미쳐봐라. 그래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문재인의 남조선 총독부는 4시간 만에 명령 받들게 싸움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금지하겠다 그랬어요? 삐라 날리는 금지하겠다 그랬죠. 삐라 금지법 만들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김일성 신국에서는 수령이 곧 신이고 최고 전임이고 유일한 교시자다. 근데 이 교시자가 김정은으로부터 김여정으로 교체되는 게 확인되는 게 뭐다? 6.4 김여정 담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 노동신문이 아예 이제 김여정을 당 중앙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계자 김여정 정지작업 분석이다. 아니, 김정은이가 36살밖에 안 되는데 무슨 후계자예요.
아무리 좀 건강에 안 좋다 그러더라도, 그죠? 이건 후계자가 아니에요. 김정은이 끝났어요. (7일) (11일) (11일) 당중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요 1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 존엄은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정신적 기둥이다 라는 제목의 일면 논설을 통해 주체조서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인 당 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보세요. 누구를 중심으로 뭉치자 겁니까? 에? 김여정을 중심으로 뭉치자 하잖아. 옛날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위대한 영도자의 영도 받들어 이래 나오겠죠. 그죠? 그렇겠죠? 달라졌잖아. 필승의 신심 드높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할 때다. 그래서 7일 날에도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당 중앙과 사상도 순결도 함께하며 누구하고? 당 중앙하고. 그죠? 당 중앙이 누구다? 김여정이다. 문재인하고도 순결을 같이 하는 사람 있죠? 고민정. 순결까지도 안 돼요. 왜 알았을까? 내가 되게 궁금해. 함께하며 당의 영도를 충성 다해 받들어 나갈 때다. 그러면서 그죠? 보세요. 우리 국가 제일주의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조선 제일주의 위력은 더욱 높이 발현될 것이다. 여기 그죠? 김정은이 이름도 없었던 거잖아요. 자, 지금 하나의 사태는 뭡니까? 최고 존엄이 교시자가 바뀌었다. 누구한테서 누구로? 김정은한테서 김여정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여정이가 말하자면 최고 존엄으로서 등극하는 자리잖아. 이 담화가. 그죠? 등극하는 자리인데 이 등극할 때 딱 들고 나온 카드가 뭡니까? 탈북자를 때려잡자 이거죠. 그러죠? 이건요, 탈북자 공포에 떨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북이. 아니, 새로이 등장하는 새로운 리더 있잖아요. 새로운 최고 존엄이 첫 번째 들고 나오는 그게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뭘 들고 나왔다? 탈북자 삐라를 들고 나왔다. 이거는 탈북자 삐라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고 죽겠다. 이거 처단 안 하면 안 된다. 우리 무너진다. 우리 죽는다. 이 얘기예요. 안 그러면요, 여제가 등극할 때 있잖아, 그죠? 아름다운 뭐를 싹 선율을 흘린다든지 있잖아, 그죠? 아니면 뭐 미래에 엄청나게 좋은 있잖아, 그죠? 비전. 우리도 IT 강국을 만들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걸 뭐 비전을 들고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들고 나온 게 뭡니까? 이 얘기는 또 나중에도 할 거예요. 탈북자 문제는요, 북한이 제일 하기 싫은 말이에요. 아니겠어요? 체제 실패의 상징이 뭡니까? 북한 체제가 실패했는 상징이 뭡니까? 탈북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탈북자 삐라를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지금 북한이 어마어마한 체제 위기를 겪고 있다. 그걸 지금 김여정이가
옹변을 토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탈북자 처단을 위한 있잖아요. 군중대회를 하지 않고서는 이걸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군중대회 하잖아. 근데 평양을 넘어서는 군중대회도 못 하잖아. (32살) 여자의 입에서 최악의 적개심과 저주의 욕이 막 불을 뿜듯이 뿜어져 나오잖아. 그죠? 그죠? 미친 개 짖듯이 뿜어져 나오잖아. 이건 뭐냐 하면요. 김여정이 지 말이 맞아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 김여정이가 왜 이래 요란하게 짖느냐? 겁을 먹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저가 어쩔 수 없죠. 남한에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가 있는 사람들 저가 박상하기로 어쩔 거야. 독침 내려보냈다 그래요. 근데 그거 성공 못해서 저가 말하자면 살인팀을 내려보내가지고 뭐 한다 그래도 그게 내려보내가 설사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반북 정서를 불러일으키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으로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문재인을 막 야단치는 것 같죠? 욕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욕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한테 SOS 신호를 보낸 겁니다. 긴급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나 저 사람들 때문에 미치겠어. 우리 잘못하면 무너져. 죽어. 오빠가 제발 저 사람들 좀 못 날리게 막아줘. 오빠! 그러는 거예요. 자, 김정은과, 자, 지금 이제, 요거 담화문에 볼 것 같으면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하나의 그 중대한 사태는 최고 존엄이 김정은에서 김여정으로 바뀌었다. 또 하나는 탈북자들의 삐라가 북한 사회를 막 흔들어 놓고 있다. 엄청나게 흔들어 놓고 있다. 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여정이가 문재인한테 긴급 구조 요청을 한 거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북이 있잖아, 그죠? 짜그라지면은요, 문재인도 같이 짜그라져요. 도저히 못 견딥니다, 문재인은. 이건 폐허예요, 폐허. 암수 비슷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근데, 김여정이도 사실은 보니까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최고 존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우선, 김정은이가 허수아비 된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요,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저게 있어요. 그 유튜브들이 있어요. 있는데, 꽤 괜찮은 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진실한 이 문제, 그 사람들한테 뭐예요? 북한 해방, 북한 자유하는 그 사람들이 일종의 소명 같아요, 소명. 응? 마치 일제시대 때 그 만주로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독립운동이 하나의 소명이었듯이, 그죠? 그래서 김흥강 유튜브, 김흥강 투브란 데서 4월 30일 날 올린 건데, 북한 급변 사태 징후 포차, 김정은 사라진다 예요. 여기 보면요, 노동신문에서요, 4월 12일 이후에 급격하게 김정은 언급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건 언론이 딱 보여줘요. 언론 분석해보면요, 대체로 그죠. 모든 문제는 말을 분석해보면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말을 분석해보면.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을 대표하는 노동신문을 분석해보면 북한이 어떻게 되는지 환하게 보여요. 그 다음에 매체에서 김정은 관련 기사도 노동신문만 아니라 뭐 온갖 매체에서도 그죠. 확주로 불어요. 똑같은 현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정은이 내린 방침이 있어요. 방침도 흐리무리예요. 거의 없어져 버리거나 확 줄어버리거나 내용도 아주 빈약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사실상 어디에서 사라진다? 노동신문에서 사라지고 북의 매체에서 사라지고 하는 거는 권력에서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 사실은 그겁니다. 권력에서 사라졌다. 권력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양반이 북한에서 그 교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력이 있어요. 분석력이 있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해보니까 4월 9일, 4월 11일 날까지는 북에서 노동신문의 논설들이 보면은 김정은을 맞들고, 그죠? 보세요. 김정은 얘기가 3번, 5번 김정은 언급됐고, 원수님이라는 얘기가 49번 언급되고, 그 다음에 명도자란 말이 16번, 3번 언급될 정도로 완전히 그 추앙 모드 있잖아요. 그죠? 의 보도였는데, 4월 22일, 그러니까 4월 12일 날부터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죠? 김정은이가. 사라지고부터 논설의 그 길이가 우선 반 이하로 줄어버려요. 논설의 길이가. 김정은이 얘기할 게 없으니까. 논설이라는 게 거의 김정은 얘기거든. 최고 영도자 얘기거든. 그래, 그 확 줄어보면 데다가 보세요. 논설의 4월 22일자에는 원수님이 한 번, 영도자가 한 번, 4월 29일에는 김정은이란 이름이 한 번, 영도자란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리고요, 이 논설이 내용이요, 확 바뀌어버려요. 이때까지의 논설의 내용은 뭡니까? 위대한 영도자의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하에 뭘 하자. 이 얘기가 전부 그래요. 전부. 그런데 4월 29일 날 논설에서 제목이 이래요. 우리 국가 발전의, 여기 나오죠. 우리 국가 발전의 동력은 당원들과 인민들의 심장 속에 있다.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 그렇죠? 남한 말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이 결심하면 모든 게 됩니다. 문재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보세요. 완전히 최고 영도자 체계에서 영도자 그 중심 체제로부터 누구 중심 체제로? 인민 중심으로 확 180도 바뀌었죠. 이거는 영도자가 지금 권력이 살아있다면 이런 논설이 나올 수 있을까?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북 노동신문에서요, 김일성 축지법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 축지법 김일성이 쓴 적 없다.
뭐 수류탄 그 뭐 솔방울로 수류탄을 말고 가랑잎으로 압록강을 건너고 이런 웃기는 소리, 신화적인 소리를 했죠, 그죠? 그 언제 그걸 그 신화화된 김일성이를 뭉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에서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가 권력이 사라지는 얘기 나올 수 있을까? 택도 없어요. 그 다음에 6월 7일 날 김정은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자, 이 회의에 그 아나운서가 멘트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멘트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당 중앙, 제가 그 일부러 찾아가지고 그 받았었어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합의하셨습니다. 합의인지 협의인지 뭐 그건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이런 멘트가 나왔다는 건 뭡니까? 당 중심에 그 이해를 할 때, 말을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 수령 중심에, 김정은 중심에 얘기하면 위대한 김정일께서 그 정치국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이것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한다는 얘기가 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평양 시민 생활을 보장하고 당 규약을 개정하고 이럴 때 대해서 논의한다. 지금 그러니까 전국하고 관련 전혀 없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전국에서 누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김여정이가 탈북자 조져라. 이거를 북조선 전체가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김정은은 소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만 한 소리. 그래서 교시자가 위대한 영도자에서 당 중심으로 바뀌었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김여정이도 다시 보니까 꼭두각시더라. 왜 그래 얘기했냐. 당 중앙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존엄으로 대비하는 주제가 탈북자 주제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탈북자는 김일성, 신국, 위대한 수령의 나라, 지상낙원 있잖아요. 그죠? 이 실패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고 최고의 치부죠. 아니, 탈북자가 그죠? 이 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충 한 30만 된다. 또 최소 10만이다. 남한에 와 있는 사람만 3만 4천이다. 그거만 해도 어마어마한 실패잖아요. 그 엄혹한 독재체제, 전체주의 체제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게 얼마나 하기 싫은 말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말을 김여정이 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백두혈통이 70년을 지배한 결과가 탈북자 삐레였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김여정이 데뷔호에 하고 있는 겁니다. 데뷔 장면에서. 그래서 탈북자란 말은 아무도 꺼낼 수 없는 금기어였는데 북에서 그 치부를 백두혈통인 김여정이 네가 말해 하고 시킨 거다. 그렇지 않고는 김여정이가 말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아까 논설을 봤죠, 그죠? 그 담화문을 봤죠. 보니까 그것만 봐도, 담화문 글만 봐도 아주 포악한 여자, 난폭한 여자, 뭐 여자 폭군 이미지가 확 오잖아. 왜 그럴까? 적개심 가득하고 난폭한 눈으로 왜 그래 해놨냐면요. 이게 어마어마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미지를 줘야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삐라에 눈 안 돌리고 무조건 무서워가지고, 그죠? 공포에 질려가지고 동원 정치에 따라가겠죠. 그런, 말하자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김여정이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정권이 진짜 심각하게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김여정이가 담화를 내놓긴 했는데, 담화만 있고 음성과 동영상은 없어요. 음성과 동영상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김여정의 작품이 아니다. 실권자가 누가 써주면 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여정 이름으로 해가지고 썼는 걸 거 아니에요. 실권자가 담화문을 써가지고 미친 여자 황제 김여정으로 각색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김여정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꼭두각시에 불과하지 않느냐. 32살 먹은 여자가 무슨 있잖아요. 이런 소리 하고 앉아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나 퍼붓는 그런 역할을 하겠어요. 백두혈통 김정은 남매의 자멸. 그래서 백두혈통 이렇게 김정은이가 허수아비가 되고 김여정이가 꼭두각시가 됐다는 얘기는 백두혈통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김정은 남매가 자멸했다. 왜? 너무 오버해가지고. 뭐 때문에 오버했냐? 첫째로 조미협상이 파탄이 났죠. 그죠? 영변 핵시설 파괴, 유해 송환해, 간첩이라고 잡고 있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죠. 지금 다 했잖아. 그런데 얻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 목만 더 심하게 재워와. 그래가지고 최악의 경제 상황이 됐죠. 그렇죠? 거기다가 김정은 언제 마치 있잖아. 뭐 금방 될 듯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죠. 그래서 김정은 너 같은 놈 믿고 있다는 아무것도 안 되겠어. 말하자면 북한의 그 원로들 있잖아. 그죠? 군부 실세들. 이 사람들이 막 열불이 돋는 거예요. 왜 그래 됐냐? 이 애송이 김정은이가 트럼프 덫에 걸린 결과입니다. 이게. 김정은이가요, 스위스에서 공부 좀 했다 그러지만 몇 년 했는 거예요, 몇 년. 나는 이 친구가 뭐 서구적인 뭘 좀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 아니에요, 보니까. 기대를 했어요, 내가. 근데 이 친구가 국가핵무력 2017년 11월에 국가핵무력 완성을 했죠, 그죠? ICBM 성공하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체제 수호 자신 있어. 이제는 미국 압박도
이 핵무기 ICBM 핵무기 장착할 수 있는 ICBM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미국을 위협할 수 있어. 미국을 협상장에 끌어내가지고 우리 요구대로 요리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진 겁니다. 이게 협상의 달인 트럼프를 너무 몰캉하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핵단추 협박까지 하죠.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단 말이죠. 가면. 거기다가 남북협력으로 평창올림픽이 성공했죠. 그죠? 그 다음에 4.27 남북 정상회담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죠. 남북에서, 남쪽에서도 김정은 답방에 찬성하는 사람이 80몇 프로 일어나왔어요. 그러자 이제 자신감이 탁 붙어가지고 결정적 실수를 한 게 문재인 저 어바리를 앞장 세워가지고 이제 그 협상을 한 거예요. 조미 협상을 한 거예요. 응? 문재인이가 그래도 능력 하나는 있어요. 김정은이를 깜빡 속이는 능력 하나는 막 탁월해. 그래서 김정은이가 아주 순진한 기대를 합니다. 뭐냐 하면 핵 보유를 한 채 적당하게 핵 동결 정도를 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조미 수교를 해가지고 경제 건설을 이루어간다. 이 단꿈에 빠져 있었어요. 굉장히 순진한 기대죠. 거기다가 문재인이가 말이지 북한에 가가지고까지 비핵화를 지가 막 앞장서가지고 선언하고 이렇게 해서 하죠. 정말 골 때리는 놈이지 뭐. 비핵화 쇼맨 문재인한테도 또 큰 기대를 걸었어요. 문재인이가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김정은이가 비핵화하는 거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하면 세계가 믿을 줄 알았어. 참, 저 사람들도 진짜 순진해.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잔뜩 띄워줘요. 누구를? 김정은이를 막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띄워줘가지고 뭐 친한 사이다 말이지, 한다, 좋아한다 말이지, 편지가 왔다 말이죠. 온갖 달콤한 소리 다 해. 그래가지고 그 미국 대통령하고 있잖아. 세계의 이목을 봐면서 그 이 두 차례 정상회담까지 다 열어줘. 뿅 간 거예요, 야는. 지가 세계의 주인공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세계 최빈국이. 세계 최악의 독재자가. 그래가지고 막 해롱해롱 하는 사이에 사실은 미국은 뭡니까? 목줄을 막 갈수록 쫙 쥐어가는 거라. 숨을 못 쉴 정도로. 트럼프 작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재기를 해가지고 목재기를 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병행을 하니까 이건요 갈수록 숨쉬기만 어려워지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빨가벗어야 될 지경이라 모든 걸 포기해야 될 지경이라. 그러면은 비핵화 협상에 만약에 진짜 트럼프하고 비핵화하면요, 김정은은 한 달 내에 처형됩니다. 북에서. 그럼 확실해요. 북한 군부가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핵화 협상이 김정은이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비핵화 협상을 통해 가지고 활로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죠? 이 사람들이 김정은과 조선이 그게 죽는 길이 돼버린 거야.
응? 그래서 트럼프도 진짜 야비해. 싹 웃어가면서 있잖아, 그죠? 악수해가면서, 막 축해 세워가면서, 그러면서 있잖아, 그죠? 사실은요, 김정은 목을 확 조이면서 사랑해, 좋아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는 조선은 완전 봉쇄 딱, 물샐 틈 없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겨우 막 목에 풀칠할 정도만 구멍을 뚫어 놔놓고는 그 다음에 확 봉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죠? 내 말만 들으면 부자 만들어줄게. 이렇게 갖고 노는 거예요. 이런 말 했죠? 그래서 김정의 권위가 추락했는데, 특히 하노이 2차 정상회담 때, 그죠? 뭡니까? 평양에서 기차 타고 저 중국 대륙 전려가지고 하노이까지 기차 타고 갔잖아. 그 세계의 이목을 끌어보고 있잖아. 뭔가 엄청난 성과를 얻을 거라고 들떠가지고 이제는 끝났다 말이야. 우리는 이제 살판 났다 이래가지고 가는데 뻥. 완전히 그 트럼프가 협상 그 테이블을 걷어차버리고 나가붙죠. 완전히 붕찐 거예요. 그래서 협상은 하면 할수록 체제 위기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미국이 목재기를 하면서 더구나 또 코로나 국경 봉쇄까지 했죠. 그렇죠. 그게 하면서 기아 사태가 일어납니다. 배급제가 붕괴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평양도 3월 이후에는 배급이 안 된대요. 식량 배급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통치 자금이 고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 독재 체제가 유지된 데는 이 통치 자금이 절대적이거든요. 이 통치 자금을 누가 대줬어요? 남한에서 많이 대줬어요. 김대중이도 대주고, 그죠? 이 통치 자금이 바닥에 나버려요. 지금 그거 확인돼요. 그 미국에서 김정은 관련 그 계좌들을 전부 말이에요. 딱지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미국 가서 죽은 사람 이름 뭐죠? 그 친구 아버지가 또 소송을 해가지고 그 북한 관련 계좌들을 전부 저거 스톱 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경제가 이래 되니까 장마당 통제를 하면서도 돈주한테까지도 이제 채권 팔아가지고 돈 뜯는 거예요. 체제가 지금 견디기가 어려운 정도로 바닥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아 사태가 닥치고 있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도 지금 더 나쁘다고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북은 또 하나 문재인의 허풍에 놀아났죠. 김정은이가 문재인의 허풍에 놀아났죠. 말하자면 문재인은 그죠? 허풍이라기보다는 우선 입으로 다 립 서비스 있잖아요. 립 서비스는 끝내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비핵화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세계에 다 설득할 수 있는 것처럼 했죠.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성과는 하나도 없고 김정은 수석 대변인 소리만 들었죠. 그런데 비핵화에 대해서 일시적이나마 속아 넘어간 사람들, 세계 아무도 안 속았어요. 누구만 속았어요? 남한 사람들만 속았어.
개성공단, 금강산공단 사업 재개하겠다. 9.19 합의해서 했죠. 그 다음에 남북철도 사업을 또 개시하겠다 하면서 기공식까지 했죠. 기공식도 뭐 2번이가 했어요. 이런 속임수가, 그죠? 얘들은 그게 아예 생활화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남한에서도 맨날 그 짓 하잖아.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법을 해가지고 북에서 남한에 투자해가지고 남한 기업이 할 수 있고 남한 뭐 회사를 살 수도 있고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뭐 온갖 거 다 할 수 있어. 그거 하면 뭐 안 돼. 유엔 제재가 있으면 말짱하는데. 그리고 얘들은 그냥 입으로만. 그러니까 막 이때까지 막 사였던 게 김정은이가 이때까지 내가 다 속았구나 말이야. 이런 문디한테. 요즘 뭐 열이 엄청 받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체제 위기가 지금 언제 왔다. 정말 심각한. 그러니까 이 경제 위기는요, 배급제, 사회주의 체제의 가장 기본이 배급제인데 먹고 사는 거니까, 그죠? 이 배급제가 붕괴되었다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붕괴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닥까지 붕괴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시장 경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먹고 살지. 근데 시장 경제는 너무나 빈약하고 거기다가 국가에서 통제하고 갈치까지 하니까 이 될 택이 없지. 그러면은요,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심각한 기아 사태가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 위기가 오는데 트럼프 덫에 빠져가지고 핵무장이 오히려 핵무장을 해가지고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핵무장이 그들의 덫이 되어버렸어요. 응? 핵무장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하는 목은 더 재워오고 미칠 지경이라. 그래서 김정은이 권위는 땅에 떨어졌는데 그걸 이제 김여정으로 응급 대체를 한 겁니다. 지금 사태가. 자,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뭡니다? 김정은이는 허수아비고 김여정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그리고 북한 체제의 파탄은 눈에 보인다.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래 됐냐? 지금까지 설명한 거 이외에 4월 12일부터 4월 10일 무렵에 군부 쿠데타가 있지 않았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건 뭐 근거가 있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북한에 뭐 정보가 있어요. 그죠? 그 왜 그래 보냐면 4월 12일부터요. 김남매, 김정은하고 김여정이가 사라져 가잖아. 그죠? 실종되잖아. 그죠? 5월 1일 날 나타나잖아. 그죠? 그리고 4월 12일부터 아까도 보시다시피 그 김정은, 김여정 소식이 거의 없어져 버리잖아. 확 줄어버리잖아. 그죠? 보도가. 그 다음에 그 저런 거면으로 격하 운동이 일어나잖아. 사실상 격하 운동. 말하자면 김일성이가 저거 한 거 아니다. 뭐예요? 축지법 쓴 거 아니다. 축지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우리 이때까지 자들 뻥치고 있었던 거야. 이거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4.12 군부 쿠데타가 있었는 게 아니냐 싶은데 이거는 핵심은 이래요.
김정은 남매 때문에 이거 우리 망했단 말이야. 너가 대미 협상한다고 말이야. 미국 놈한테 가래 붙들고 늘어지다가 이 꼬라지 되잖아. 나라 이 꼬라지 만들었잖냐 말이야. 야, 이 새끼들아, 너 책임져라 말이야. 이래 나온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럼 누가 그걸 주도했을까?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여하튼, 최룡해, 김영철, 리선권, 이런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최룡해를 주목해 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권자는 누군지는 뭐 그건 알 수가 없고, 여하튼 군부가 지금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또 저가 바로 혁명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북한이라는 게 김씨 가문을 빼고는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씨 조선 체제를 유지 안 하고는 안 되는 거라. 얘들도 군부 세력도. 그러니까 김일성 신국에서 김정은을 진짜 지금 마음대로 축출해 버렸다. 그러면 국가 자체가 붕괴돼 버려요. 유지가 안 돼요. 왜? 신국에서 신이 죽어보면 그 체제가 유지되겠어요. 그 다음에 체제 유지를 위해, 그래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 두 남매를 간판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김정은 허수아비가 되고 김여정은 꼭두가시가 된 게 아닌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